안녕하세요. 과학, 기술, 경제, 투자 전략 고민하는 S테스입니다. 12월 3일 쟁점. 우선 두 가지 팩트 정리부터 하는데요. 첫 번째로 현대차, 기아차 영업 실적 공시한 데이터 바탕으로 전기차, 수소차 판매가 금년 2분기 이후에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는 이 현상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수소차 넥소가 이게 지금 한두 대가 아니고 아예 수십 대 규모로 고장나서 시동도 안 걸리고 그래서 퍼지는 현상이 지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현재의 그 가솔린 엔진차는 물론이고 그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 그다음에 연료전지 수소차 이런 것도 결국 폭삭 망해서 퇴출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빈자리는 그러면 그 수소 엔진차가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니냐. 요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가솔린 엔진차는 CO2 배출만 아니라면은 다른 어떤 치명적 흠결은 지금 없기 때문에 아마 가장 늦게 퇴출되지 않겠나. 상당 기간 그 수소 엔진차와 공존하게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배터리차하고 연료전지 이거 폭삭 망가질 거다 이런 주장을 대략 한 2년 전서부터 여러 번 그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근거 잘 정리했다고 지금 생각해도 근거를 아주 잘 정리했다고 보는데 오늘은 그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전혀 다른 근거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뭐 배터리 2차 전지나 이런 뭐 연료전지나 또 저기 현대차 이런 데 지금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예전에 고민하다가 그런 영상을 올렸지만은 그 이후로 그 결론을 내린 다음에는 저희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동안 그런 영상은 안 올렸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천연 수소 기반으로 하는 이 수소 경제가 본격 진행되면은 가장 먼저 사라질 게 배터리 그 차, 그다음에 연료전지 이런 거, 요게 바로 열등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열등 기술 제품 이용하는 요런 게 될 것 같아서 요걸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이 배터리라는 것은 승용차용 또 선박용 배터리 또는 항공용 배터리 요런 분야에 한정하는 것이고요. 가령 노트북이나 휴대폰 이런 소형 전자기기에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지금 논의하는 건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제 한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의 유니크 리스크, 즉 현대차의 고유한 리스크 중에서 배터리차, 연료전지차 요 사업 관련 리스크가 지금 적지 않다. 저는 이렇게 다른 영상에서도 한 번씩 계속 말씀드린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에 지금 투자를 안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봐서, 지금 가령 금년 상반기만 해도 현대차의 한국의 승용차 수출 증가율이 전년비 거의 1등 계속했습니다. 엄청났죠. 그런 돈 잘 벌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현대차 그 주가 한 100만 원 넘어가도 지금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 10년 이상 박스권에 갇혀서 지금 빚을 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현대차가 저는 되지도 않을 거 싹 버려버리고, 갖다 버리고 수소 엔진차 지금 올인하겠다. 당분간 기존의 기름차 모델을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배터리차, 연료전지차 갖다 버리고 수소 엔진차 개발해서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딱 수립하면은 100만 원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차, 기아 요 장기 투자 전략 수립할 때 전제가 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팩트 정리합니다. 매월 1일에 현대차하고 기아가 월별 판매 실적 공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종별로 내수, 수출 집계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제가 그렸는데 한번 보시면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기준이고요. 내수가 13% 늘었고 호황이죠 이거. 내수시장 금년 자동차 호황이었습니다. 수출도 6%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GDP 성장률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황은 나쁘지 않았다. 매우 호황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반기에는 승용차 증가율이 앞서서 1등 했잖아요. 하반기에 이제 선박 수출이 1등 자리 굳힌 거고요. 그러나 여전히 자동차 수출이 지금 호조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배터리 차, 현대차의 대표적인 배터리 차 아이오닉 5 아닙니까? 다른 것도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인 거, 물량이 가장 많은 거 아이오닉 5. 예, 전년 동기비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보다도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마이너스 41%입니다. 마이너스 41%. 그 다음에 연료전지 수소차 넥소 아닙니까? 마이너스 56%. 예. 이 정도면 이런 걸 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벌써 예. 폭삭 망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잖아요. 예. 지금 좀 폭삭 망했다고 평가해야 됩니다. 뭐 데이터가 저런데 뭐 인정사정 받을 거 없죠. 예. 다른 그림 보시면 기아차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배터리차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표 종목만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팩트 기사입니다. 한번 보시면 지난 11월 17일자 기사는 충주 수소차 14대가 시동에 안 걸려서 퍼졌다는 내용이고요. 그 전에 다른 기사 보면 10월 19일자에도 벌써 수소차 80대가 퍼졌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거 지금 뭐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 아닙니까? 거의 재앙적 수준 아닙니까 저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둘 다 원인이 불량수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가 순도 99.9% 이상 수소를 충전해야 되는데 불순물이 살짝 섞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료전지가 아예 작동을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있죠, 보도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연료전지차, 성능 저하, 경제적 수명 단축 현상, 요걸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본다면은 저런 거는 차라고 부를 수도 없잖아요. 배터리차, 그 다음에 연료전지차 저거는 차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저게 무슨 차입니까, 저. 그러니까 차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열등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퇴출될 거다 이렇게 일단 결론부터 보고요. 자세히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도 결국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것만 리튬이온 배터리도 같이 다루었고요. 리튬이온 배터리 다른 문제점, 승용차용, 그다음에 뭐 선박용, 항공기용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문제점은 이전에 영상에서 잘 분석되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현대차 30년 주가 그래프 다시 보고 한번 진행합니다. 30년 주가. 요즘 주가가 대략 한 10년 전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비실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2009년부터 대략 한 3년간 초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 추세 그걸 계속하지를 못하고 그 성장 추세에서 탈선했죠. 10년 이상 비실비실되고 있다. 지금 분명히 지금 요즘 돈 잘 버는 거 보면은 100만 원 분명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속 터지겠나, 막 짜증 엄청 날 것 같습니다. 저 그래프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한국 대표 기업이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저 모양이냐 이거죠. 그래서 저거 한마디로 진단을 하면 이거 아닙니까? 지금은 돈 잘 버는데 미래에도 돈 잘 벌지 시장은 확신하지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지금 비록 돈을 좀 못 벌어도 미래에 돈을 잘 벌 것 같다 그러면은 사죠. 사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장은 현대차의 현재의 장기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이 의심하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은 현대차는 엔진차, 배터리차, 연료전지차 세 개를 지금 만들어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세 개는 요 말은 제가 여러 번 수시로 아마 한 수십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거는 서로 보완제가 아니고요. 완전 대체제입니다. 완전 대체제입니다. 연료전지차 있으면 배터리차 안 삽니다. 엔진차도 안 사고요. 엔진차 좋은 거 있으면은 연료전지차 뭐 하려고 삽니까? 서로 완전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저 세 개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결국 셋 중에 둘은 결국 망해야 합니다. 하나만 남게 됩니다. 하나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셋 다 망한다 이겁니다. 셋 다 망한다 이겁니다. 결국 그리고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느냐? 차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바로 수소 엔진차가 시장 재패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기존의 탄화수소 엔진차, 즉 가솔이나 등유 쓰는 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CO2 때문에 차량 성능의 문제가 아니고요. CO2 배출 때문에 먼 미래까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건 이론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저거 없애려고 이렇게 대안들을 지금 대체제를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고요. 리튬이온 배터리, 그 다음에 퓨얼셀, 요 공통적인 문제점, 이제 성능 저하, 내구성, 요거 때문에 지금 퇴출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 성능이 저하되는 것은 우리가 요것도 성능이 저하된다 할 때 요 주장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경험칙, 논리칙에 따라 증명하는 겁니다. 이제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적 사실이 많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휴대폰 배터리 성능 저하되는 거 다루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말고요. 가령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 쓸 때 배터리 있는 무선 청소기, 그거 말이죠. 새 거 사갖고 한 2, 3년 지나면은 흡입 성능 현저히 떨어지죠. 그럼 결국 갖다 버려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경제적 수명 3년 넘기기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나 유선 청소기는 훨씬 수명이 길죠. 그 다음에 엔진차에서는 배터리 있잖아요. 시동 걸 때 쓰는 배터리. 납축전기 아닙니까? 그거 보면은 가령 자동차 수명 기간 동안 가령 자기가 한 10년 자동차 타고 이제 중고로 판다 그럴 때 최소한 서너 번 배터리 교체하죠. 만약에 더 오래 타면은 한 6, 7번 배터리 교체하게 됩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가령 또 이런 것도 있죠. 혹한기에는 갑자기 배터리 방전돼 갖고 시동 안 걸리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보험사 연락하면 와서 시동 걸어주죠. 그게 딱 봐서 그게 배터리 노후화됐다 그러면 또 배터리 또 교체하죠 그때.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 교체한 게 한 5, 6만 원 들었는데 배터리 비용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엔진 자동차 배터리는 처음 시동 걸 때 잠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명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한 기사들 주르륵 이제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키스트의 연구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꼼꼼히 봤습니다. 예. 근데 자세한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걸 이용을 해서 이게 바로 성능 저하의 논리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져온 것이고요.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 성능 저하 원인을 이제 찾아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쭉 소개하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걸 근거로 저런 게 있는 거 분명하니까 저게 팩트니까 그러면 저런 곳에 즉 배터리 성능 저하 원인 찾는다고 연구비 지출이 저렇게 막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뭘 말합니까? 성능 저하가 보편적 현상이고 매우 심각하다. 이거 논리적 증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하나 읽어보면은 이런 것도 나옵니다. 연구 결과라는 거 그게 성능 저하의 많은 원인에 대한 연구한 사람의 어떤 의견, 그 사람의 의견이 제시된 거 아닙니까? 가령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전극 내의 산성이나 염기성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는데 그게 일정하게 유지 안 되면 성능 저하가 직접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 리포트를 했는데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하기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할 것인가 이거 아닙니까? 저렴하게 신뢰할 수 있게 장기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 이거 모르거나 아니면 못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이겁니다. 즉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그 다음에 연료전지, 이건 열등제다 이겁니다. 쓰레기라는 겁니다. 그냥 갖다 버려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성능 저하에 대한 경험적 근거, 논리적 증거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일단 결론 내릴 수 있고요. 이 성능 저하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자동차로서 사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모든 현상입니다. 이거 가령 배터리 전기차를 혹한 상황에서는 배터리가 급속 방전되어 갖고 가령 말이죠. 폭설 내린 산악도로 주행 중에 도로에서 퍼져버리면 난방도 안 되고 말이죠. 그냥 속설에서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적어도 엔진차는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배터리 차는 불에 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하여튼 매우 위험하다 이겁니다. 연료전지 수명 내구성의 문제, 이 성능 저하한다는 것은 곧 경제적 수명 단축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뭐 그 연구 보고서나 아니면 관련되는 그 보도 자료 이런 거 보면은 어려운 말이 막 많아갖고 한국말로 적어놔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저런 거 간단하게 우리 투자 판단할 때는 저런 연구보고서 아무리 훌륭한 연구보고서라도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쓰레기통에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연구원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능 유지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연구원들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자기들도 모른다 그럽니다. 아니면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럽니다. 그거 연구하려면 돈 더 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해결 안 되니까 그럼 지금 사용 금지해라 이겁니다. 언젠가 해결되냐? 그러면 언젠가 사용 검토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판단이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것은 이겁니다. 그 배터리나 리튬이온 배터리나 그 연료전지 이걸 우리가 지금 승용용으로 이렇게 모바일 도구로 그러니까 이게 전자제품 이런 데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바일용을 이렇게 사용하려면 이게 태생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 안 되거나 해결에 돈과 수고가 너무 많이 든다 이겁니다. 가령 말이죠. 3년마다 그 배터리를 통째로 연료전지 그 스택을 통째로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된다. 그런 거는 솔루션이 될 수가 없죠. 그건 솔루션 아닙니다. 그런 거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거 어떤 과학적인 원리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물 전기 분해하고 연료전지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공통되는 자연의 원리가 있습니다. 요거 아주 쉽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길지 않습니다. 물 전기 분해하는 것, 연료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공통되는 자연의 원리가 있다 이겁니다. 물에 전기 집어넣으면은 에너지 투입한다는 겁니다. 수소하고 산소로 쪼개지죠. 그런데 그렇게 쪼개진 수소하고 산소를 둘 섞어주면은 도로 물이 되죠. 그래서 투입했던 에너지가 도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면은 전기로 부수고 열을 사용하면 열을 부순다. 열분해, 전기분해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전부 전기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연료전지는 전기분해 역과정이라고 합니다. 뒤집으면 같다 이런 뜻입니다. 역과정이에요. 그래서 수소는 전기에너지 저장 수단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치 우리가 암모니아를 수소 저장 수단으로 이동수단, 수소 저장수단, 수소 이동수단으로 해석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총 에너지 관점에서 본다 이겁니다. 분해할 때 투입되는 에너지보다도 그 연소할 때 출력되는 에너지는 당연히 적습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손실 없게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연력학 2법칙이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추가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기 투입해서 수소 형태로 전기를 저장을 했다가 다시 전기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연료전지 아닙니까? 연료전지는 그런데 전기하고 열이 동시에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열병합 원천으로 열과 전기 동시에 만드는 그 에너지원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 한 열은 원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전기 에너지인데 그런데 투입한 전기보다도 나오는 전기는 현저하게 적다는 겁니다. 열등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소 엔진하고 수소 터빈은 물리 반응을 이용한다. 크게 보면은 물리 반응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원리가 다릅니다. 고온 고압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연소를 시키면은 고온 고압이니까 고온 상태이니까 가스가 팽창해 버리니까 그 팽창할 때 힘을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연료전지 수소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 엔진차 똑같은 수소차라고 말은 하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은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 엔진차하고 수소 엔진과 수소 터빈은 또 다른 거죠. 원리가 약간 다릅니다. 수소 엔진과 수소 터빈. 그래서 엔진, 터빈 이렇게 간단히 말할 때 엔진은 피스톤 왕복 운동하는 걸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 줘서 바퀴를 돌아가게 하는 거죠. 터빈은
날개 구조 설계를 아주 교묘하게 해서 이 폭발하는 가스가 지나가면은 터빈 추측이 돌아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치 바람개비가 바람 맞으면 바람 따라 날아가지 않고 빙글빙글 돌아가죠. 그거 응용한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회전 운동 에너지를 얻고 여기서 바퀴를 물리면 차가 굴러가는 거고요. 발전기를 물리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배터리 연료전지 요런 전기분해 요거는 공통적으로 전해질, 분리막, 양극, 음극 이 구조를 갖고 있고요. 화학 반응 이용한다. 이 태생적 한계 때문에 성능 저하, 수명 단축 이거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거 방지하는 거 구조적으로 단기에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가능하다 해도 너무 비싸고 너무 수고롭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열등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좀 전에 말한 이런 용도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엔진과 터빈은 무쇠 덩어리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무쇠 덩어리. 예. 성능 저하, 수명 단축 이런 문제 거의 발생하지 않죠. 한 30년 사용해도 처음과 비슷한 성능 유지되잖아요. 물론 그 관리는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30년 사용해도 처음과 비슷한 성능 유지되는 요게 자동차입니다. 차라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연료전지차, 배터리차는 이런 전통적인 기준에 의하면은 저거는 차라고 할 수 없죠. 저런 걸 차라고 부를 수 없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뭐 약간 그 미세하게 조금만 더 미세하게 보면 연료전지하고 배터리차 다른 점은 배터리 충전할 때 투입되는 전기 에너지 품질 이거는 가령 전압, 전류, 주파수 요거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요거는 비교적 쉽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연료전지에서 수소 순도 99.9% 이상 유지하는 거 이거 엄청 어렵고요. 돈 많이 들고요. 까다롭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연료전지차에서 이런 조건을 수십 년 그 수명 동안 유지하라. 도중에 한 번이라도 불순물이 조금 유입되면 퍼져버린다. 야, 그래서 이거는 배터리 차보다 더 불리한 조건 아닙니까? 이거, 연료전지 차는. 그래서 수소 엔진 차나 수소 터빈에는 이런 조건이 현저히 완화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수소에 메탄이나 가솔린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가령 10% 섞는다, 20% 섞는다, 30% 섞는다, 이렇게 섞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순수한 수소 입장에서는 섞어주는 메탄가스나 가솔린은 전부 불순물이죠. 수소 아닌 건 다 불순물이잖아요. 예. 근데 수소 엔진이나 수소 터빈에서는 불순물이 저렇게 많이 섞여도 10% 20% 이렇게 섞여도 뭐 고장나서 작동 불능이 되는 상황, 즉 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돈 주고 뭘 사고 싶습니까? 예. 아주 또 극한 상황, 매우 춥거나 매우 덥거나 그럴 때는 이 자동차라는 이 장비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게 이제 생명이 달려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극한 상황을 가상을 하면은 예? 배터리 전기차나 연료 전지차 이런 건 지금 공짜로 준다고 해도 사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예? 믿을 수가 없는데, 신뢰할 수가 없는데. 예. 근데 왜 지금 보조금까지 주느냐 이겁니다. 그 보조금 내가 낸 세금인데.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기사 한번 보시면 현대차가 말이죠. 이 수소차를 지금 승용차뿐만 아니라 뭐 버스, 트럭, 풀 라인업으로 해서 양산 체제 더 강화하겠다. 결국 연료전지차 사업 더 강화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야, 지금 현대차가 과연 제정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현대차가 만든 연료전지 수소차 앞에서 본 것처럼 수십 대씩 무더기로 반복적으로 시동 안 걸린다고. 예? 한두 대가 아니라고요. 수십 대씩 완전히 퍼져버리는 이런 초대형 사고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 운행 도중에 수소 불량이라고 시동 꺼져버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끔찍하잖아. 연료전지는 성능이 저하된다고요. 급속하게 계속. 거기에 수소 불순물까지 겹쳐버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거 완전히 살벌한 그런 사회적 흉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원인 해결이 안 됐잖아 지금. 됐습니까? 원인이 이런 거다 뭐 연구 보고서는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원인이 해결이 됐냐고요. 해결 안 됐잖아. 그래서 방지책이 완벽하게 마련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는 생산, 운행 이거 중단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죠, 당연히. 그리고 차가 무슨 저것밖에 저거 말고 차가 없는 게 아니잖아. 차가 얼마나 많은데, 예? 대체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 그래서 원인 대책 이런 게 제대로 안 됐는데 수소차 사업 확장한다는 보도, 이게 지금 논리에 맞지를 않잖아.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제정신인지 상당히 의심이 든다 이겁니다. 현대차가 배터리 차나 수소 연료전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그러면은 현대차에서 분리 독립시켜야죠, 그때는. 그래서 별도 부분화해라. 그래서 배터리, 현대 배터리차, 그다음에 현대 연료전지차 이런 식으로 가령. 그래서 배터리하고 배터리 리스크, 수소차 리스크를, 여기서 연료전지 리스크 그거를 현대차에 전가시키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배터리차나 수소차가 망해도 현대차는 번성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물적 분할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는. 그래서 현대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그 기술을 바탕으로 기름차 일단 서서히 버려야죠. 그래서 수소 엔진차로 변신해서 번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예 기존 현대차와 별도로 수소 엔진차를 새로 만들든지, 예. 그러면 저는 그 현대 수소 엔진차 주식 저는 투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니까 수소 엔진차에 대한 새로운 모델들, 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룬 게 그 도요타가 그 수소 엔진차를 갖고 지금 호주에서 그 실증 테스트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 항공기 엔진 전문 회사인 델타 호커가 everything is about to change 그러면서 그 수소 항공기용 그 수소 엔진 개발했는데, 그거를 승용차용으로 모든 분야에 지금 그 선전포고했다는 내용 한번 다루었는데, 저거 말고도 그 이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수소 엔진차가 계속 소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점은요, 연료전지처럼 수소 순도 엄격하지를 않고요. 그래서 불순물에 대해서 매우 유연하다는 겁니다. 불순물 웬만큼 섞여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에 따라서 성능 저하 문제는 거의 발생을 안 하죠. 그 다음에 훨씬 저렴하고 내구성 좋고요. 성능은 지금 가솔린 엔진 이상이 지금 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만 이제 집중적으로 뽑아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거시적으로 한번 봐서 천연수소가 정말로 본격 공급이 되면은,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수소 가격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수소 공급 속도보다도 수소 사용 속도, 즉 수소에 대한 수요 정도가 더 빠르면, 더 많으면, 그럼 일시적으로 수소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이건 단기 현상이겠죠. 만약에 수소 가격이 그렇게 해서 오르면은, 그러면 천연 수소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나게 되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수소 공급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가격 하락한다. 이 수소 가격이 하락하면은 천연수소죠. 천연수소 가격이 하락하면은, 그러면 천연수소와 지금 경쟁 관계가 뭡니까? 블루수소겠죠. 그린수소는 너무 비싸서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러면 그린수소가 제일 먼저 퇴출된다는 거죠. 가격 내리지 않는 한. 그런데 그린수소는 가격을 내릴 수가 없잖아. 그 원가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천연수소와 경쟁할 수 있는 게 블루수소라고요. 이거는 메탄을 계질해서 그 과정에서 탄소 포집하는 수소 아닙니까? 그러면 경쟁하려면은 블루수소 가격도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수소 엔진차의 경쟁력은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나. 결국 수소 엔진차가 배터리 전기차, 연료전지차 가장 먼저 모조리 폭망시켜버리고 시장 제패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가솔린 엔진차는 이제 수소 엔진차가 서서히 대체하겠죠. 언젠가 되면 신차는 수소 엔진차가 장악해버리고 기존의 가솔린 차는 수십 년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연료 가격은 팍 내려가는 거 아니냐. 물가 안정에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세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